이스라엘군이 표적 공습을 통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고위 지도자를 살해했다고 AFP 통신 등이 현지 시간 13일 보도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성명을 통해 자국 병사들이 다친 공격에 대응해 하마스 지휘관 라이드 사드를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이뤄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후 이스라엘에 살해당한 하마스의 최고위 지도자입니다. 라이드 사드는 하마스 군사 조직의 참모 총장 역할을 해왔는데 이스라엘은 그가 무기 생산 책임자였고 휴전 합의 위반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에 폭풍 바이런이 상륙하며 홍수가 발생해 10명이 넘게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하루 동안 가자 지구 전역에 걸쳐 호우 피해가 발생해 14명이 숨지고 부상자도 여럿 나왔습니다. 또 피난민이 사용하는 텐트 2만 7천 개 이상이 침수되거나 파괴돼 총 25만 명이 폭풍 피해를 입은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폭우가 이어지면서 남성 2명이 숨지고 10대 소녀가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가자지구 휴전 2단계 협상을 앞두고 하마스가 무기 동결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도 2단계 이행 의지를 밝혔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여전합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무기를 동결하거나 별도 보관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단계 휴전 합의 2달 만에 2단계 협상을 위한 전향적인 입장을 비친 겁니다. We are ready to discuss the idea of storing or freezing based on a total security arrangements. 하지만 이스라엘과 미국이 요구해온 완전한 무장 해제와는 거리가 있어 쟁점이 여전합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먼저 철수한 이후에 무기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등에 넘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단계 휴전이 마무리 단계로 곧 2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면서도 하마스 무장 해제가 우선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I think simultaneous with the advance to the second stage, I think it's important to make sure that Hamas complies not only with the ceasefire, but also with their commitment which they undertook to disarm and have Gaza demilitarized. 이달 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하마스 통치 종식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1단계 휴전 합의로 형성된 군사경계선 옐로 라인을 이스라엘군이 새 국경이라고 규정한 점은 협상 걸림돌로 작용할 여지가 큽니다. 옐로 라인은 기존 국경보다도 가자지구 안쪽으로 수 킬로미터 들어와 있습니다. We need international forces to be deployed alongside what's so-called the yellow line in order to verify and to monitor the upholding of the ceasefire. 이런 가운데 예수 탄생지 베들레헴 구유광장에서는 전쟁 발발 후 2년 만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다시 불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2단계와 가자지구 새 통치구조 발표의 데드라인을 크리스마스 이전으로 정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강은나래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 구상에 따른 1단계 휴전에 이어 2단계 이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간 7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1단계는 마쳤다, 거의 다 왔다며 곧 2단계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평화 구상에 따르면 2단계로 나아가면서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추가 철수와 하마스의 무장 해제 등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세부적인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달 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하마스의 가자지구 통치를 종식시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 크리스마스 전까지 가자지구 평화 구상 2단계 진입을 발표한다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현지 시간 4일 보도했습니다. 휴전 2단계 합의에는 가자지구에 국제안정화군을 배치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평화위원회를 비롯해 새로운 통치 구조를 가동하는 방안이 포함될 걸로 전해졌습니다. 평화위원회는 중동과 서방 국가 지도자 10여 명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는 지난 10월 미국 등의 중재로 전쟁 발발 2년 1개월 만에 휴전을 했지만 2단계 진입을 놓고는 의견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을 주축으로 이스라엘에 맞서는 이슬람 무장 세력들의 연합 저항의 축이 사실상 와해 단계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과 레바논 헤즈볼라 등의 세력이 꺾이며 영향력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건데요. 김지수 기자입니다. 저항의 축은 이란에서 이라크, 시리아를 거쳐 레바논 남부까지 이어지는 초승달 지대를 통해 이스라엘을 삼면에서 포위하며 맞서는 중동 내 다양한 무장단체와 정치 세력을 뜻합니다. 2023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발발한 뒤 이란의 지원 아래 레바논 헤즈볼라와 예멘 후티 반군까지 합세해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점차 세력이 와해 단계란 분석이 나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2년여에 걸친 가자지구 전쟁으로 이스라엘에 괴멸당하다시피 했고 헤즈볼라 고위 지도부 상당수도 이스라엘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ברורה לחלוטין. תחת הנהגתי, מדינת ישראל לא תאפשר לחיזבאללה לבנות את כוחו מחדש ולא נאפשר לו לחזור להוות איום על מדינת ישראל. 이란에서 멀리 떨어진 예멘의 후티가 저항의 축 가운데 잔존한 유일한 주요 세력이 됐지만 최근 이탈 조짐이 뚜렷해졌습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후티가 더 이상 이란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며 이란이 저항의 축 세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4월 미국이 홍해 선박들을 공격하던 후티를 겨냥해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는데 이때 이란이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서 이미 균열이 시작됐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란과 긴밀히 연대하던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범시아파 정권도 지난해 말 축출된 상황에서 이란의 이스라엘 포위 전략은 사실상 힘을 잃었다는 평가가